본회의에 앞서서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한림 지식 공유 세미나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연사는 도원학술원 태동고전연구소 소속의 엄연석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의 융합교육 및 통섭적 연구기반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엄연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 8월 이제 하순 때 이렇게 양양에서도 또 좀 다들 이제 뵙고, 우리 한림대가 굉장히 우리 총장님의 이제 지도하에 이제 굉장히 진취적으로 나아간다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이제 저도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날도 마지막까지 잘 참석을 하고 제 집으로 돌아갔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9월 초에 저희 연구소에 어떤 문제 운영 방안이라든가 발전 방안을 이제 발표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저희 연구소하고 이제 학교에서 이게 좀 거리가 떨어져 있고 남양주 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유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았고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이제 저희 연구소가 한 6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쌓아왔던 그런 자산이랄까 이런 것들을 그 학교의 어떤 여러 연구기관과 어떤 그런 것들과 그 연결시켜서 유기적으로 그 녹아들어서 뭔가 보다 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융합교육 및 통섭적 연구 기반이라는 주제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의미 속에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내용이 좀 녹아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오늘 융합교육 및 통섭적 연구 기반 구축이라는 주제로 거칠지만 좀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선 목차를 보면은 목적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융합적 한문 교육의 방향과 기반 구축, 그리고 통섭적 연구 주제 설정 및 기반 구축 부분, 그리고 연구 및 교양서 발간과 대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부분, 이런 연구와 교양서 그리고 대외 협력 네트워크 그리고 구체적인 교육 내용 이런 것들이 하나로 연결성을 가지고 그 연쇄적으로 이제 통합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효과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연구소 태동고전 연구소의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1963년 11월 3일에 연구소가 창립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종로구 수표동에 사무실을 하나 열어 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초대 소장님께서는 청명 임창순 소장님이라고 하시는 한학자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1979년 11월에 남양주 수동면 지둔리에 제 지곡 서당을 신축을 하고 한국고등교육재단의 지원을 5년을 계속 지원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3년이 지나고 이제 분리가 돼서 개인적으로 소장께서 운영을 하시다가 1985년 8월 4일에 한림대의 우리 윤덕선 이사장님께서 저 기관은 우리 한림대 너무나 핵심적인 기관으로 육성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해서 이제 계속 지원을 하게 됐고 부설 연구소로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8년 정도 제 교육과정을 운영을 했었는데 계속 조금씩 제 쇠퇴 국면을 맞아서 2015년에부터 제가 이제 소장 역임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연구소로서의 기능만을 이제 좀 한다, 그쪽으로 중점을 둔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서 2018년 8월까지 이제 남양주 인문도시 사업을 두 차례는 아니고 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7년 9월부터 2023년 올 8월까지 조선시대 경학사상사에 대한 문화다원론적 비판 연구라는 주제로 이제 순수 연구 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융합교육 및 통섭적 연구 기반 구축이라는 주제로 이게 하게 된 목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후 위기와 신냉전 그리고 극한의 사회문화적 가치 지향의 대립을 개선할 수 있는 융합적 교육 체계를 우리가 설계해 봐야 된다. 지금 시점이 아주 중요한 시의성이 아주 절실한 그 단계다라 생각했고요. 그리고 융합적 교육인 한문 고전에 이제 내포되어 있는 철학 사상 그리고 정치 경제 그 사회 문화적 이론 근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연구 성과와 교육의 연계를 위해서 연구서와 교양서를 출간하자.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맥락이 사실은 이제 연구도 중요하지만 연구를 어떻게 이제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그 국민들 시민들에게 그 쉬운 언어로 이렇게 그 전달하고 그것이 피드백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그 매개할 수 있는 것이 교양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건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 고등학생들이라든가 초급 대학생들에게까지 이런 것들이 스며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효율적 수행 및 학술을 위해서 그리고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지만 그런 것들을 절차적으로 시행을 잘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융합적 한문 교육의 방향과 기반 구축 프로그램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중고등학생 그리고 우리 한림대학교 신입생이라든가 대학생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주제의 그 연구 교육을 시킬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진로 및 전공 선택과 연관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인성 함양에 필요한 교과 내용 그리고 일송자유대학에도 한문 고전 교양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과 연계된 학제 간 융합적 시각을 함양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문 분야의 이해를 심화를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서 이 미래적 사회문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글로벌 문화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프로그램 이렇게 일단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융합적 한문교육의 방향과 기반 구축으로서 인문예술학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들이 이제 요약을 좀 해봤는데 그 주제와 내용들 가운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본 내용인데요. 2012년도 유네스코 인물로서 정약용이 이제 선정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헤르만 헤세라든가 루소 이런 세계적인 문호들과 함께 3인방으로 세 사람이 이제 유네스코 인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2012년에. 그래서 그 인물로서 정약용의 시세계를 좀 살펴보는 것도 좀 중요하겠다 생각이 됐고요. 요즘 뭐 어떤 민족주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안정복의 동사 강목에 나타난 어떤 민족 의식의 그런 부분들 함양 그리고 홍대용의 인물균 사상이 이제 좀 수평적인 차원에서 여러 이제 사물과 인간 그리고 이제 동물 이런 차원을 이제 이야기하는 좀 그런 철학적 의미가 있는 만큼 그것과 문화 다양성의 의미들을 이제 좀 발현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교양서로 제작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술학의 측면으로서는 조선시대 그 회화의 수양론적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사회과학에서 순자의 예학 정치론 이것이 현대 윤리학과에 연관된 의미들 이런 것들도 살펴볼 그런 주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박제가의 북학의와 경제사상 부분 이런 것들도 현대 경제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 연결해서 설명을 해본다면
하면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비자의 법사상과 현대 법률 이론과 비교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학, 심리학 부분에서 전통 예치사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과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그리고 전통 유학에서 충서 개념과 심리학의 감정 공명 이런 개념들을 비교한다. 이런 것들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좀 교양서로 만들고 싶은 그런 주제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융합적인 한문 고전 교육 방향의 기반 구축에서 제가 이 부분은 이제 글로컬 대학에 이번에 우리 한림대가 선정이 됐고 이제 최종 선정이 되는 것들이 너무나 좀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고 해서 그것에 부응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한림대학교 이제 글로컬 대학 육성 사업의 목적에 부응해서 태동고전연구소에서 한문 고전 융합 교양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춘천 시민과 강원도 도민들의 인문 정신과 문화 의식을 고양하는 목표를 가질 수 있다. 생각해서 주제로 이제 고전에 나오는 춘천의 역사문화 기행이라든가 정약용이 춘천을 유람했던 그 유람기와 문화의식 그리고 근대식의 의암 유인석의 유학사상과 의병활동 을 했던 부분이라든가 율곡 이해의 철학과 강원도의 생태문화 그러니까 율곡 이해의 철학이 어떤 생태문화적 의미를 가지느냐를 이제 드러내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으로는 이제 춘천 및 강원도 시민 중고등학생 그리고 남양주시의 중고등학생 학생과 시민, 각급 전문 집단 및 단체, 문화기관 등 다양한 그런 기관들의 이 내용이 잘 정리되면은 이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통해서 이제 교육 특강 같은 것을 실행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춘천 협력 기관으로 춘천도청 및 시청, 춘천문화원, 박물관, 강원대학교 박물관 같은 기관들과도 협력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관기관은 뭐 우리 운영기관과 저희 연구소, 일송 자유교양대학과도 이제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연구소 이제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지금까지 2018년부터 현재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저희 연구소가 이루어왔던 연구 사업이었는데요. 주로 2014년까지 교육을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해왔었기 때문에 연구 수행 부분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인문학 육성 과제로 심경주의 총람이라든가 번역별 거점 연구소 협동 번역 사업 성제집, 강제집, 역주라든가 조선 전기 경학사상사의 통섭적 연구라든가 남양주 인문도시 고전과 역사문화 생명의 강이 흐르는 소통의 공간이라든가 그 힐링 라이프 인문특강 남양주시청의 거는 이제 인문도시 사업할 때 부수적으로 했던 과제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경학사상사에 대한 문화다원적 비판 연구를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이제 연구 기간은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최종 결과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성과를 이제 올리려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경기 꿈의 대학이라고 하는 이제 강의 프로그램의 협약을 통해서 지금 개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기초 자료조사 사업이라든가 번역 사업 그리고 연구 총서를 만드는 사업, 사전 편찬 사업 이런 그 사업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는데 이런 그 기초 자료조사 그리고 번역 연구 총서 사전 편찬 이런 것들이 단속적 이제 단편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연구를 한다라고 할 때 사전도 편찬하고 번역도 하고 기초 자료 조사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유기적으로 좀 운영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지금 연구 계획으로 계속 지원을 이번에 했었고 다음 해 다시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주제로서 이제 제왕학 자료에 대한 경전별 주제별 자료집을 만든다든가 이런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 협력 기관으로서 이제 실학박물관이라든가 남양주 정약용 도서관, 경기도 교육청, 남양주 문화원, 그리고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 남양주 시립박물관, 그리고 이제 서울시 교육청도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대외 협력 기관이 한국고등교육재단입니다. 저기는 제가 그 한학 연수 9기로 저기를 졸업회를 해서 요즘도 이제 연관성 드림 렉처라고 하는 이제 찾아가는 한림 아카데미와 비슷한 그런 그 활동을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협력기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협력기관들에서 한문고전융합교육 강좌를 통해서 인문교육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동서철학사상 비교를 통한 번역서 공동 출간,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그 맥락인데, 정암학당이라고 하는 그 학당이 서양 고전 철학, 고전 사상, 그러니까 히라버 라틴어를 직접 다루는 그런 그 연구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정암학당이 우리나라에서 서양 고전어를 다루는 핵심 기관인 반면에 저희 연구소는 동양의 고전을 다루는 아주 핵심적인 기관이라 생각해서 이 MOU 협약을 작년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의 고전 그 자료 그 텍스트와 서양의 뭐 플라톤 전집이라든가 이런 텍스트를 함께 비교해 보면서 이제 원전 자료를 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비교해서 이 교양서를 만든다든가 번역서를 만드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최고의 이제 어떤 그 교재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산을 중심으로 한 실학의 경학 사상적 이해, 그리고 공무원 인문학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 인문학 교육 및 확산 프로그램, 그리고 다산 학술문화재단과 같은 곳에서는 주역 연구를 통해서 조선 후기 제왕의 특성을 이해한다라든가 그리고 주역 학회가 있습니다. 주역의 대중적 이해와 주역 연구를 심화시키는 방향, 그런 것들, 그리고 한국고등교육재단의 경우는 새로운 방법을 통한 한문교육의 내실화 실현, 이 부분은 고등교육재단에서 지금 한학 연수 과정이 제가 9기로 졸업을 했었는데 지금 40한 2, 3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이제 전환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지금 가지고 있고 조금 내실화된 어떤 그런 그 교육 방법론이 정리가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 효과를 좀 정리를 해보면 한문 고전 연구 교육기관의 위상을 재정립한다라는 것이고, 현대 사회의 문제를 개선하는 가치 기준을 도출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한림대학교의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컬 문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수도권 동부에서 강원권까지 아우르는 그런 한림대학교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 부분은 제가 지난 2월인가 우리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제 그 그런 도관학술원에 처음 개원 세미나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반도체 그 강의를 이제 를 듣고서 그 연구소에 와가지고 좀 찾아본 그런 내용들을 살짝 정리한 내용으로 지난 5월에 그 인문사회연구소 성과확산센터에서 발표를 했던 그런 내용인데 조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등 과학기술의 시간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금 간단히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동시에 사회문화적 비대칭을 초래하고 그런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문 고전 자료를 통해서 교양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자와 한문을 중심으로 실용적 자연과학 개념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인류 구성원의 삶의 전 영역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 육아 철학에서 지인용, 의, 례, 신 이런 개념들을 현대적 관점에서
지라고 할 때 지성 정보 능력,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지성 능력을 배양한다.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지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해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 볼 수 없고 마지막 시인에 대해서 보면 신뢰 유대 의식은 사회적 갈등을 넘어서 유대를 이루도록 하는 신뢰 의식을 함양한다. 그리고 뭐 의 같은 것도 공동체의 불공정, 불평등 같은 문제를 개선하는 정의감을 배양한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한비자와 묵자의 사례인데요. 넘어가고 이 부분을 특별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자연과학 또는 응용과학에 쓰이는 개념군이 있습니다. 3D 프린터 용어에 레이저 소결, 사출 속도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소결이라든가 사출이라 이런 개념들이 한자어인데 이것이 이제 반도체 개념에 쓰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용어로서 적층구조, 방막, 증착이라는 개념, 식각이라는 개념이라든가 산화공정, 특히 증착 개념에서 이제 찔증자에다 구칠착자입니다. 그 반도체의 그 어떤 원소를 갖다 가열을 해서 기화를 시켜서 그 판막에 붙이는 어떤 이런 의미를 증착이라는 한자어로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한자어와 한문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 나머지 뭐 자율주행 자동차 용어라든가 로봇 용어 사전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다 그 한자어와 연결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습득을 하고 정리를 해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연구 과제가 이제 가치 중립적 의미와 가치 의존적 의미를 함께 학습해서 인문적 덕성과 기능적 실용성에 대해서 이해를 균형 있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학문 영역별 맞춤형 한문 교재 개발과 콘텐츠를 산출한다라는 것이고 문명과 문화의 균형, 병행적 번영을 지향하는 문화의식을 고양한다라고 하는 기대 효과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연구와 향후 연구 계획 내용을 보면은 진행됐던 거는 조선시대 경학사상에 대한 문화다원론적 비판 연구로서 패러다임의 변화와 동요, 전환을 중심으로를 이제 지난 6년간에 걸쳐서 해왔고 2024년 2월까지 이제 결과 보고서를 최종 이제 6개월 후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중인 연구 사업으로는 한중 육아 제왕의 중화론 분석을 통한 문명 비판적 종합 연구라고 해서 이번에 이 부분이 미선정됐는데 기본적으로 6년간 한 연구소들에 대해서 보다도 신규 연구소를 선정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한다라는 그런 맥락이 있어서 대부분의 6년간 했던 연구소들이 안 됐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계획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교양서 저술 연구 부분으로서 동서양 고대 철학 사상에 대한 비교 시각적인 교재 편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암 학당과 연계성을 가지고 정리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